자, 밑입니다. 이 전역한 지, 그러니까 군대에 이제 제대한 지, 전역한 지 1년이 안 넘었으면 재입대. 재입대, 진짜 군대 제대하면 재입대를 하는 그런 악몽을 꾸는 경우가 진짜 왕왕 있죠. 그만큼 군대 간다는 게 끔찍하다는 소리죠. 근데 전역 1년이 안 넘었으면, 저 군대 제대한 지 1년이 안 지났으면 재입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군필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병력 보강에 나선 대만. 타이완, 대만이 지금 뭐 중국과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요즘 뭐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없을 정도로 뭐 대만이 뭐 정말 중국의 어떤 지금 대만하고 중국,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은 중국인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대만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은 대만은 원래 우리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홍콩을 자기들이 반환받아가지고 홍콩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대만도 자기 나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조만간 대만을 침공할 것처럼 뭐 말로 안 되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만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잖아,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해외의 어떤 도움, 원조도 받는 거지만,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 병력 증강을 해야 되는데, 뭐 인구가 아무래도 많지 않으니까 중국에 비해서 택없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전역하고 1년이 안 넘었으면 다시 입대를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나 봐. 지금 조만간, 올해, 뭐 내년, 뭐 하여튼 조만간 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대만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여러 어떤 조짐들이 보여서 특히 그렇겠죠. 자, 보면 그런 어떤 중국의 위협이 있으니까 병력 부족을 느껴서 대만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전역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재입대를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역 1년 미만자 재입대 규정을 마련. 이거 뭐 강제입대인지 아니면 진짜 뭐 자신이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한 걸로 해서 무슨 강제입대처럼 보이는 것 같죠. 전문 특기병, 1선 부대 간부를 보충할 거다. 뭐 이런 것만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제대하고 나서 1년 안 됐으면 무조건 다시 재입대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봐야겠죠. 자, 보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나, 그래서 왜 대만 사람들 중에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대만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만 사람들한테 엄청 배척을 받죠.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 활동하지, 대만에서 활동을 잘 못한다고. 그래도 많은 어떻게 보면 중국 연예인, 대만 연예인들이 중국으로 가서 자기는 나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와서 지금 내국노처럼 중국에 가서 자신의 어떤 그 인기나 아닌 자기의 돈벌이를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마치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대만 하고 나면 다음이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다음 중국의 타깃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잖아. 만약에 진짜 중국이 야, 너 옛날에 우리나라 속국이었지 않냐고, 우리한테 조공바치던 나라 아니었냐고, 그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 그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맞아, 나는 중국인이 좋다고, 나는 중국인이야,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매국노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나 병력 부족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대만이 어떤 고육지책으로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5일 현지 시간 5일 대만 연합부는 대만 국방부가 최근 이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 또는 부사관 지원 선발 또는 복무 관련 선발 조례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전역한 지 제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걸로 해서 재입대할 수 있게라는 소리니까 무조건 강제로 입대하라는 건 아니군요. 지금 참 강제로 하면 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어디 뭐 어떤 공산주의도 아니고 강제로 하면 안 된다. 강제로는 못하겠고 최대한 어떻게든지 병력을 정원시켜 보려고 이렇게 아마 이런 규정을 새로 개정안을 통해서 만들었나 봐요. 그렇죠? 계속 보면 자, 지난해 6월 말 기준을 봤을 때 대만의 어떤 지원병 규모는 15만 2,885만 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병력이 부족한 상황. 요즘은 꼭 대만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병력이 부족해서 인구가 애를 안 낳으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지면서 그 어떤 인구 부족으로 인한 그런 병력 부족을 요즘은 뭐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슨 뭐 로봇 무슨 뭐 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조금 첨단 장비로 대체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추세기도 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말고 어떤 기계나 어떤 뭐 AI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을 채워나가는 수밖에 없죠. 어쨌든 리니지 입법위원은 대만군의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부대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 그러니까 어떤 이 사병이 아니고 장교나 하사관 어떤 핵심 간부 보충을 일단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 특기병과 어떤 장병과 제일선 전투부대의 어떤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꼭 병력이 필요한 그런 쪽의 어떤 재입대를 제일 먼저 우선시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어떤 대만에서는 병력 보강을 위한 조치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대만군의 의무복무기간, 우리도 의무복무기간 요즘 18개월인가 보통 육군 그렇죠. 의무복무기간은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이야, 그럼 배나 늘었는데 우리 지금 18개월 하겠다 갑자기 막 30몇 개월 이렇게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대만 국방부 조정안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출생한 남성으로부터 의무 복무기간이 1년 적용됐다. 즉 1995년 이후 출생자부터 의무기간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때 진짜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싫겠다. 4개월만 어떻게든지 버티면 되는데 갑자기 1년으로 늘었다니까 한 계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1년 4계절 다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2023년 병역 면제 가능자의 신장 기준도 155cm 미만으로 바뀌었다. 뭐 이게 좀 155cm가 예전에는 160cm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완만했었잖아요. 좀 이거보다는 조금은 규정이 빡세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155cm 미만이면은 병역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도 좀 엄하게 했나 봐. 그러면서 이 체질량 지수, 즉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도 35 초과 또는 15 미만 이렇게 해서 몸무게가 많거나 적거나 그 기준도 또 변경했다는 소리죠. 예전에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강호동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이제 몸무게 어느 정도 이상 되고 좀 낮고 아니면 뭐 시력도 어느 정도 안 되고 아니면 평발 이렇게 되면 다 못 갔어. 저 신검 받을 때 너 평발인데 좀 공군 지원했었거든요. 야, 너 평발인데 너 방해야. 그렇게 요즘 얘기하면 뭐 어떤 정식 정규군이 아니고 저희 같으면 예전에 방이라고 해서 이런 뭐 여기 뭐 시청이든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그런 어떤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방해했으면 그때 좋았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평발을 했을 때, 야, 너 방해했을 때 좋다고 땡큐 그러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또 저는 또 그때 또 친구들하고 같이 신검 받으러 가서 저 잘 뛸 수 있다고, 잘 걸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약간 그때 아직도 생각나. 그 신검 검사하는 그 의사의 눈이 뭐야, 쟤는 뭐 방해를 해준다는데도 왜 굳이 이렇게 현역으로 갈라 할까? 뭐 그런 눈으로 날 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공군 갔다 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규정이 이만큼 좀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소폭 조정하면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군 복무를 하도록 면제 기준을 좀 강화시킨다는 거죠. 대만 육군에 따르면 올해 9,127명의 의무 복무병이 입대 예정이며 지난달 25일 670명이 처음 입대했다. 결국은 아까 그 바뀐 규정에 따라서 입대했다는 거겠죠. 병사 월급은 1만 800대만 달러, 우리 식으로 따지면 45만 8천 원. 뭐 요즘 우리는 이거보다 100 이상 훨씬 더 받죠. 올해 한국 병사의 월급은 이게 다 병장이 봐요. 올해 150만 원. 45만원이 3배나 넘네. 야, 진짜 요즘 군복무하고 나면 한 1,000만 원 모아 놓는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군 육전대, 즉 해병대 66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 군사적인 걸 잘 몰라야 되니까. 또 어떤 춘제, 즉 설 연휴 이후 66사단 소속 전차대대랑 보병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 드론 부대랑 그리고 스팅어, 이 지대공 미사일을 운영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것도 전 사람 부족한데 뭔가 이렇게 좀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 무인기, 즉 드론의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죠. 그전에는 뭐 탱크니 뭐 헬리콥터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강이, 그런 정강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막상 붙어보니까 탱크든 헬리콥터든 필요 없고 드론만, 그것도 탱크나 헬기에 비해서 정말 이제 비용도 적게 들잖아요. 전투기라는 것에 비용도 적게 되는 그런 드론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요즘은 진짜 무인기의 전쟁, 즉 드론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온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말고도 중동 지역이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비용으로 엄청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요즘은 새로 만드는 뭐 헬기든 전투기든 거기에 어떤 무인기 드론까지 다 겹쳐서 같이 공동으로 어떤 작전을 벌이는 그런 식으로 군사의 어떤 군사력의 좀 변경, 이렇게처럼 뭔가 이렇게 조직 개편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죠. 예전에는 진짜로 뭐 무인기의 어떤 비중이 차지하는 게 별로 안 됐으니 요즘은 뭐 똘똘한 특전대보다 어떻게 보면 무인 조종기 드론을 잘 조종하고 드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할 정도로 드론의 활용도가 세졌죠.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중 관계 긴장감이 더 높아진 가운데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 하나의 중국 원칙 말고도 중국이나 대만이나 다 하나라고, 똑같은 중국이라고 그러면서 대만을 지낼 거라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좀 속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 3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과 중국 공통의 적은 자연재해다. 결국 니네 나라랑 우리 나라랑 다르다고. 다른 나라면서 공통의 적은 서로가 아니고 자연재해라고. 그러면서 공통의 목표는 또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만 해협 양쪽, 다시 말해서 중국과 대만 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함, 안녕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고,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는 걸 이 대만의 총통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다변적으로 변하는 시기에 이런 양안 간에, 대만 해안 양쪽에 있는 이 대만과 중국 서로 간에 좋은 대화랑 교류를 통해서 평화라는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토 부분의 일정 부분을 러시아가 지금 자기 영토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가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이렇게 뭐 통합시키거나 해도 결국은 그것도 한번 러시아의 사례가 있으니까 중국도 이래도 된다는 식으로 또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겠어요. 또 그 다음 나라 자꾸 뭔가 옛날에 마치 힘 있는 강대국이 힘없는 약속을 계속 잡아먹듯이 그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나서 그 옆에 있는 폴란드도 그렇고 나토 연합이 점점점 어떤 방위력 증가부터 시작해서 더 똘똘 뭉치려고 하는 것도 다음 타겟은 자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만을 중국이 차지하게 냅두면 그 다음 타겟은 우리 한국이 될 수 있고 또 뭐 일본이나 주변에 얼마든지 짓거라고 다 얘기하겠죠. 중국은 지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보여주면 얼마든지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제2, 제3회 이런 일을 하고도 남으니까 이런 어떤 이 본보기를 사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걸 뭐 미국을 이손도로 해서 뭐 일본도 그렇고 억제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막 막강한 군사력들을 이 대만하고 중국 해협 사이에 보내면서 이렇게 서로 막 이 경쟁을 막 서로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한번 덤벼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약간 어떤 무력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면 그러면서 이 대만 총통이 대만은 평등한 기반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하며 당연히 이렇게 원하겠지만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겠어? 대화가 갈등을 대체해야 된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하고 이게 상식적인 거지만 중국이 이런 걸 전혀 받아들일 생각 없어. 뭐 흔히 가까운 예를 보면 홍콩을 예를 보도 되잖아. 홍콩 사람들이 정말 이제 홍콩의 지식인들부터 시작해서 돈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다 해외로 갔어요. 뭐 영국이든 어디든 다 이민 간 사람들이 많지. 정말 뭐 가고 싶어도 돈이 없고 그런 일반적인 소시민들만 남아서 정말 예전하고 다른 어떤 홍콩인, 잘 홍콩인이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좀. 홍콩인이 아니고 진짜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자유로운 어떤 사상, 자유로운 어떤 생활, 여기서 이런저런 수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어떤 중국 체제에 반기를 들다가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참 막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수영 선수인데
뭐 정말 빠져 죽어 물에 익사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일수기사도 본 것 같아요. 지휘했다고 불면 어딘가 잡혀가서 고문받고는 이 바다에 던져져서 죽였을 텐데 죽은 시체를 바다에 던져놓고 그래놓고는 뭐 기껏 한다는 걸 익사했다고. 수영선수라고. 수영선수인데 그럼 바다에서 왜 익사하겠냐고. 뭐 수많은 정말 이제 의문사들이 많죠. 여하튼 대만의 미래는 대만 사람만이 정할 수 있다. 자기들은 대만이고 니네가 우리 국정에 간섭할 게 아니라고. 너무나 정당한 거지만 진짜 입장 바꿔서 중국이 우리를 자기 나라라고 그렇게 아마 때를 쓰고 그렇게 정책이 정해지고 나면 아마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어떤 한국의 미래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중국은 얼마든지 무대뽀로 밀고 나갈 수 있어. 마치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 지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지금 중국 입장도 똑같죠. 대만은 이렇게 얘기해도 중국은 또 전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또 주권을 가진 나라만이 국가다. 즉 대만은 자신의 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대만이 있어야만 중화민국이 있다 해서 결국은 이 대만이 중국과 다른 나라라고 별개의 나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대만의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을 언급했다고. 중화민국, 중국이 아니고 그냥 중화민국, 중국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중화민국이라고 이 대만의 공식 명칭인 중화민국을 언급했다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정말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되는 걸 반대해요. 왜? 체제 자체가 다르니까. 중국은 진짜 공산국가잖아. 우리도 지금 중국에 만약에 속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말, 자유롭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제재를 받을 테니까 대만 사람도 다 알죠. 그런 거.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진짜 뭐 불안하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좀 평화롭게 지내겠다 싶은데 또 중국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해서 또 국제정세를 어지러 놓을 수도 있어. 중국, 이렇게 뭐 북한, 그리고 러시아, 좀 더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정말 세습이에요, 세습. 죽을 때까지. 지금 중국도, 중국 수석, 알죠? 누군지? 뭐, 지 혼자 죽을 때까지 다 해먹으려잖아. 그러면서 자기한테 반기 들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고. 러시아도 똑같잖아. 러시아도 푸틴이 계속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제랑 대만이나 어떤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대만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진짜 우리도 다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잘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뷰티였습니다.